저는 회화와 드로잉 작업을 하고 있는 최우영 작가입니다. 저는 주로 제가 직접 경험했던 불안한 장면들과 그리고 좀 간접적으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 있고요.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서 장면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항상 관계가 어렸을 때부터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관계 안에서 내 역할이 뭘까 또는 그 안에서의 내 정체성이 뭘까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것 자체를 빼놓을 수 없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속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. 저는 뭔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 항상 이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이유나 목적이 항상 존재를 해야 되나를 좀 거기에서 피로도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. 그래서 제 작품에서 계속 등장하는 뭐 담배나 커피 같은 소품들도 그냥 편안한 대화 또는 그냥 고요한 침묵이 가능한 그런 관계를 이루게 해주는 소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그게 자연스럽게 장면들에 등장을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항상 목적이 필요한 관계 그거에 대해서 불안과 좀 피로 그리고 굳이 그렇게까지 관계를 맺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감 같은 것도 좀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냥 어딘가에 속해야 된다는 그 피로도가 저는 항상 존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역할이라는 것에 주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 학교를 굉장히 오래 다닌 것도 있는데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좀 도태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계속 받았었거든요. 그리고 저는 사람들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이 뭐 앞에서는 친절할 수 있어도 약간 그냥 저만 느끼는 그 예민함일 수도 있는데 항상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느꼈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였을 때 나중에 어떤 사건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뭐 그 사람이 사실은 어떤 배신을 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신기하게도 퍼즐같이 좀 맞춰지더라고요. 제가 항상 의심했던 그런 일들이.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반복이 돼서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정말 다가 아니구나를 저는 좀 확신을 하게 되었었고 불안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냥 좀 모든 감정을 파생시키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것의 집합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막 뭐 외로움이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이 선택하는 고독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좀 씁쓸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많이 느꼈는데 그래서 그런 형상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인물들의 형상으로 나왔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초반에 군상 작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요. 이렇게 군상이라는 게 사실 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거의 처음 작품이어서 약간 놓을 수 없는 형상이기도 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지금은 그 상황 연출을 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나중에 또 군상 작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종종 하거든요. 왜냐면 저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감정에 충실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서 네, 제가 생각하는 그 인간에 대한 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. 약간 엉켜 있기는 한데 저는 저게 약간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죠. 그러니까 자신의 개성을 아예 감춰버린 사람들의 모습인데 다른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난 튀고 싶지 않다? 그게 굉장히 강하게 좀 요즘 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느꼈었고 되게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좀 틀렸어 라고 말하게 되는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느꼈어요. 그래가지고
그 사회적 기준 안에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, 그거를 조금 서로 비슷한 모습을 한 사람들의 군상 모습으로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인물을 바라볼 때 그 얼굴이 저한테 중요하진 않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을 대했을 때 얼굴은 그냥 단순하게 표지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하나의 그냥 창문 같은 역할로 저한테는 좀 받아들여졌고, 그래서 사람을 마주했을 때 그 사람의 표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조금 숨기고자 하는 내면에 이미 좀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저는 조금 더 계속해서 봤던 것 같고,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얼굴이 점점 모호해지고 그 모호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거를 계속 단순화하는 거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조금 자연스럽게 만화틱하게 표현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인물을 그릴 때 항상 제가 원하는 느낌대로 나와야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, 이건 좀 말로 설명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거를 그냥 지웠었거든요. 그냥 검은색 선으로 아예 다 뭉쳐서 지워버렸는데, 되게 자연스럽게 그 뭉쳤던 선들이 검은 점의 형상으로 좀 드러났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군상 작업에서 얼굴이 없는 익명의 인물들을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모습을 그려보자, 단순히 딱 여기서 시작을 했었는데, 이게 지금의 좀 둥근 도상들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도 제가 막 그러니까 인물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인물을 그려야지라고 정해두진 않거든요. 그냥 그때그때마다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지, 또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화면 안에서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, 또는 어떻게 어긋나 있지를 좀 많이 생각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어서 인물의 형상이 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. 저도 이게 최종적으로는 어떤 인물로 도상이 드러날지는 명확히 모르겠고, 근데 약간 그 모호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연구하고 싶어서 인물을 어떻게 모호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계속 어떤 의도를 하고 외곽선을 그려야겠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자연스럽게 전공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계속해서 동양화 자체가 좀 선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회화 쪽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좀 드로잉을 같이 해왔었거든요. 근데 그 드로잉이라는 것 자체도 선과 좀 중심이 되는 선과 여러 잔선들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그림이다 보니까 좀 저한테는 선이라는 요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얼굴은 사실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얼굴 외의 것, 그러니까 그 사람 풍기는 분위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뭔가 그 사람의 몸 형상 자체가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묘사하기 위해서 좀 강한 외곽선을 표현으로 좀 채택을 한 것 같습니다. 색이 제가 전반적으로 무채색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조금 파란 계통 또는 보라색 계통의 색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. 그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렸던 회화 작업 중에 그 밤을 우두커니 바라만 보았다라는 작업이 있는데, 그게 그 방 안에 되게 여러 사람이 촛불 하나만 바라보고 앉아있는 장면이거든요. 그 장면에서 나타나는 시간대가 밤이라는 시간대인데, 지금까지 제가 신드로잉과 같이 회화 작업을 해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항상 좀 어두운 시간대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색도 좀 자연스럽게 밤에 볼 수 있는, 또는 밤에 나타나는 그림자 색 위주로 좀 표현을 했던 게 아닐까. 그리고 밤이라는 것 자체가 어둡기도 하고 인물의 얼굴이 좀 자연스럽게 가려지게 되잖아요. 그림자가 생기게 되면.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익명성? 자연스러운 익명성?
그거를 좀 담아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씬드로잉이라는 서사가 들어가는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냥 불안한 사람의 제스처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감정을 갖기까지의 그 상황을 제가 묘사를 하려고 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저는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경험 안에서 불안했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냥 상황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 신드로잉이라는 게 장면이라는 씬과 그냥 드로잉을 제가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요. 약간 제가 좀 영화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요. 특히나 영화에서 보여주는 좀 스틸컷들을 많이 참고하기도 하는데 그 스틸컷을 보면 영화 되게 여러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가장 모든 것들이 좀 응축된 장면을 스틸컷으로 뽑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감독이 모든 걸 다 편집하는 중심에 서 있잖아요. 그리고 뭐 장면이 연결되는 속도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장면과 장면 사이에 생략된 장면들이라든지 그건 온전히 좀 감독의 지휘 아래 만들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와 다르게 제가 여러 장의 드로잉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그 사이 장면과 장면 사이의 여백을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.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는 작업을 해보자 였고 그게 좀 지금의 씬드로잉 작업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씬드로잉을 사실 재작년부터 이제 시도를 했었던 작업인데 처음에는 그냥 그 한 익명의 인물이 좀 불안해서 관계를 누군가와 맺으려고 하는 상황 자체를 이야기로 만들어보자 였거든요. 그래서 그때는 온전히 이야기가 다 읽히는 게 좀 되게 중요했었어요.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 배치를 했을 때 선형적으로만 배치를 해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관람객분들이 완전히 모든 이야기를 이해는 하시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보드와의 차이점이 뭘까를 좀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이 고민이 계속 생기게 된 이유도 처음에 시작했던 씬드로잉이 결국 나아갈 수 없었다라는 제목의 씬드로잉이었는데 그게 계속 시리즈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지금 뭐 얼굴 없는 남자 그리고 이방인 A라는 시리즈로 계속 작업을 해왔었는데요. 어느 순간 그냥 하나의 이야기를 너무 만드는 사람이 돼버린 느낌을 받았어요.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해시키지 못하면 내가 그리는 작업이나 뭐 내가 장면으로 표현하는 회화 자체가 온전히 이해될 수 없는 게 그게 맞는 걸까?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되어야 내가 회화인 걸까? 내가 그리는 게 회화인 걸까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온전히 이해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회화가 가지는 그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회화만의 의미인 건지를 좀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업이 누군가의 죽음을 제가 그린 건데 사실 불안해서 작업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작년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게 죽음이라는 키워드였었거든요. 근데 저도 되게 궁금했었어요. 왜 내가 불안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죽음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사실 결론을 내린 건 그거였어요.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사실 중앙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옆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씬드로잉에서의 주인공이 어딘가에 서 있는 장면을 제가 장례식을 통해서 연출한 작업이고요. 그리고 이게 3면화를 이용을 했는데 이건 조금
종교화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중앙에 있는 그 죽은 사람이 사실 중앙에 있긴 하지만 이 삼면화의 조금 아래쪽으로 화판이 배치가 되긴 하거든요. 배치를 했을 때. 이제 사람들이 양쪽에서 이 죽은 사람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시선을 만들고 싶었고, 그거를 좀 삼면화로 지금 표현을 한 것 같아요. 성당이라는 공간이 주는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제 화면 안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인물이랑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품 같은 거, 그리고 그 공간에 놓여진 소품 또는 그 사람들이랑 사물이 어느 공간에 놓여 있는지를 계속 그 세 가지 요소들을 고민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, 제가 특히나 성당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되게 알 수 없는 위로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냥 단순히 뭔가 관계성에 지쳤을 때 혼자 기도를 하러 많이 좀 찾아가는 편이었거든요. 그리고 성당에서 이제 신부님께 하는 고해성사도 있는데, 그 되게 비좁은 공간에서 이미 알고 있는 그 친분이 있는 신부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되게 익명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 좀 성당이라는 공간이 저한테는 되게 좀 위로도 주고 특이하게 다가왔던 공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사람이 어느 곳에 존재하느냐, 어느 곳에 내가 있느냐가 좀 정확히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, 지금 최근 작업에서도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 같은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고해성사는 좀 항상 그려보고 싶었던 키워드였거든요. 왜냐면 저는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되게 중요한데,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는 것도 항상 존재해요, 제 마음속에는. 그래서 그 미워함을 버리기 위해서 항상 고해성사를 해왔었던 것 같아요, 그동안. 정말 힘들고 그냥 말로 하는 것이 다가 아닐 때, 해소가 다 되지 않았을 때, 사실 고해성사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러 가는 거긴 하지만 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 이야기하듯이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 관계 안에서에 쌓였던 그런 피로도나 지침 같은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고, 그 죽음 다음에 뭔가 자연스럽게 좀 떠올랐던 키워드인 것 같아요.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도 되게 일방적인 소통이라고 저는 여겨져가지고, 물론 그 듣는 대상이 있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비밀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. 그래서 온전히 그냥 한 사람이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인 것 같거든요, 고해성사라는 것 자체도. 그래서 좀 관계 안에서 제가 답답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게 모든 의미가 다 전달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고해성사라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, 이번 작업이. 네. 그냥 보시는 분들께서 경험했던 자기의 다른 경험을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다. 저는 그게 사실 제가 회화 작업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. 제가 보여드리는 장면이 바로 해석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. 사실 그냥 아 맞다, 나도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그거를 좀 회상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, 되게 여러 인물들이 항상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물론 정하는 주인공이 있긴 하지만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그 인물에 감정을 대입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주변인들한테 감정을 대입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지금 좀 남겨두고자 하는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.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둔다? 네, 그게 제가 바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
저한테 예술이란 그냥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장면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칠 수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거를 굳이 작업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서, 저에게 예술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.